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또 당내 비주류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든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돼서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할 당시 민주당 비주류들이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 여론이 곤두박질치고 본인의 지지율 역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비명계 주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통합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신용을 했죠. 그러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리얼미터 같은 일부 좌편향 여론조사기관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이재명 본인에 대한 지지율 또한 압도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니까 생각이 바뀌었는지 오늘 당내 비주류들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좌파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서 2023년 체포동의안 2차 표결 당시 가결을 예상했다면서 당시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니까 통째로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부분 거짓말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건 저는 100% 완벽한 진실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입으로 했던 얘기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당시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된 체포영장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 들은 얘기가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일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것, 그리고 협상으로 제시했던 것을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누구와 누가 짰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은 당내 일부하고 라고 답하면서 사회자가 검찰이? 라고 물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밍이 연관성이 있다. 6월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사법 처리될 테니까 당대표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사퇴를 해라 라고 민주당의 유력한 부분이 말했다라면서 언제까지 사퇴하라고 시점까지도 정해줬다. 그게 나중에 따져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졌다. 그때는 짜고 있다는 추측만 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확신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주당 내 비주류 유력자가 체포동의안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직을 사퇴하면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가결시켜서 구속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구속되면 옥중에서라도 사퇴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획도 짰다. A안, B안을 마련해 놓고 당시 지도부들과 의논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는데 예상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어서 가결될 것을 예상했었고 그런데 의원들에게 당론 가결을 요청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법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의원들에게 부결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그러면 가결한 규모가 드러난다. 그래서 부결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해서 모두 가결표를 던지게 되면 반란자를 색출하기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구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결을 요청해서 가결표를 찍는 반란자들을 색출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육참골단이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봤다.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쪽을 드러내면 당원들이 골라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은 살고 총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해서 대행체제까지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반란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당시 구속영장에 청구된 혐의는 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위정교사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만 유죄를 선고받아도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혐의들이죠. 그리고 정치 생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조차 끝나게 되는 그런 범죄 혐의들인데 이재명처럼 겁 많은 인간이 과연 그 정도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결됐을 당시에 이재명의 표정, 또 당내 개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계획된 체포영장 가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왜 그런 도박을 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반란표를 확인해야 책임을 물어야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과 또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입니다. 개딸들이 들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둘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 표현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또 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부분은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재명은 그러면서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적 정당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해당 사건을 살펴보라고 권유했던 적은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그분들은 이재명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지, 이런 데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목적범들이었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 없었고 제거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특히 총선에서 가결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드러나 버렸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논란이 있던 시점에 소위 민주당 의원 평가가 이루어졌다.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 지역구민 여론조사, 또 의원 간 상호평가에서 상당한 감점을 받아서 평가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 우리가 일부러 뭘 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시스템 공천이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엄청난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소위 배제한 사람은 7명밖에 없었다. 그 중에 나름대로 이유 있는 사람이 4명이었고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시킨 사람은 3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경선을 했는데 당원들이 다 가려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행사니 뭐니 하는데 정말로 비명행사 당한 사람은 7명이고 7명 중에 4명은 또 이유가 있었고 억울하게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9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총 29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결이 149표였습니다. 148표가 과반이었습니다. 과반을 겨우 한 표 넘겨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시 무효표와 기권표 등을 포함한 이탈표는 최소 39표로 추정됐고 반란표는 최대 31표로까지 계산됐습니다. 반란표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총선에서 물갈이를 당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복수할 사람들은 모두 복수한 셈이죠. 그런데 민감한 시점에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얘기 중에 책임을 물어야죠 라는 말을 굉장히 힘줘서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을 향해서 이번에도 판단을 잘해라, 그런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는 하죠, 이재명이.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또 유죄가 선고되면 현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나는 이렇게 구속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반드시 보복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줄 잘 서라, 이런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재명의 발언을 놓고 당내에서는 다시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정청래는 검찰 부역자들과 통합하자고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통합 행보가 아닌가라면서 이런 기본을 모르면 차라리 무건수행하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질러버린 것이죠.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부관 참시를 시키리가 하느냐, 이런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통합 행보로 각계격파를 했고 지지율이 좀 오르는 것으로 보이니 또 결국 본심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비명계의 주자들을 따로따로 만나보니까 별것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밟아서 꿈틀거리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거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말이죠. 오늘 이재명의 발언은 좌파 유튜버인 매불쇼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인데 상당히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내 통합 기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재명이 당내 비주류 주자들을 만나본 결과 도저히 통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마이웨이 선언을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재명이 비명계들을 겨냥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과 짜고 자기를 구속시키려고 했다고 선언한 것인데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명계들이 돌아올 다리를 폭파시켜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재명은 기자들이 비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당신의 발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재명은 당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이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몽둥이로 때려놓고 손잡고 같이 가자는 말인데 민주당 비주류들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대들자니까 지금 힘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참고 있자니 존재 가치가 더 없어질 것 같고, 어쨌거나 별 수 없이 지금 이재명 항소심 선고 때까지 기다려서 여론에 기대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재명이 굉장히 급해졌다, 다급해졌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부분인데 비명계 가운데 누가 결기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